제발 해외 유명 보디빌더들과 똑같은 식단을 가져가지 마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약TV입니다. 오늘은 왜 무리한 벌크업이 근성장을 방해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크업이 근성장에 필수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루 4,000에서 5,000칼로리를 드시면서 무리하게 체중을 증가시키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벌크업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크업은 통상 1일 유지칼로리보다 500kcal 이상 드시면서 체중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체지방률은 20에서 30% 내외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확실히 체중이 증가하니까 스트렝스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관련된 논문도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근육량, 스트렝스가 높았다는 것인데요. 얼핏 보면 무작정 체지방률을 늘리는 것이 근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한 사람의 체중 증가에 따른 스트렝스, 근매스의 증가 효과를 살펴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체중과 스트렝스를 비교한 것이고요. 때문에 벌크업을 하면 근성장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체중 증가로 인한 근매스의 증가 효과는 체중 증가 초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무리한 벌크업이 어떻게 근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지 비만인 관련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은 BMI가 30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요. 벌크업을 잘못하면 쉽게 BMI가 30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 BMI가 높아도 비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벌크업은 크게 동화작용에 대한 감수성을 떨어뜨리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악화시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이 근성장 신호에 잘 반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아니지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간주됩니다. 첫 번째, 근내지방 축적 및 인슐린 저항성 증가. 인슐린은 근성장의 가장 중요한 신호 중의 하나입니다. mTOR 경로를 자극하고요. 비만인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 상태를 보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근내지방의 증가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근내지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잉 칼로리 섭취로 인한 지방은 지방세포, 간, 근육 등에 저장됩니다. 전통적으로 지방세포는 무한하게 증식 가능하다고 믿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방세포의 확장은 한계가 있으며 지방세포에 축적되지 못한 지질들이 다른 곳을 떠돌며 대사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근세포 내 지질의 축적은 근성장 신호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연구를 통해서 벌크업 후반으로 갈수록 지방세포보다 근세포 내에 지방 축적이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체중을 증가시켰고요. 16주, 24주에서 각각 근내지방의 축적률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체중 증가 초반보다 후반에 근내지방 비율이 훨씬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FSR, 근합성률은 체중 증가 초반보다 후반에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근내지방 축적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추측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염증 증가입니다. 염증은 만병의 근원으로 여겨집니다. 비만인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 특히 내장 지방에서 분비되는 아디포카인이 염증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염증 관련 생체 지표들이 상승된 상태이고요. 염증은 단백질 분해를 촉진하고 근성장을 방해합니다. 정확한 기전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 번째, 테스토스테론 감소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고 근성장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높은 체지방률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악화시킵니다. 과학적으로 널리 입증된 사실이고요. 지방세포, 특히 내장지방은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라디올로 전환시킵니다. 지방세포 내에는 아로마테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시킵니다. 이렇게 논문들을 살펴봤는데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높은 체지방률이 근성장에 유리하다는 연구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제발 해외 유명 보디빌더들과 똑같은 식단을 가져가지 마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1년에 골격근을 4kg, 5kg씩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추럴은 구력이 높을수록 1년에 1kg를 늘리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20kg를 체중을 증가시켰으면 그 중에서 1kg만 골격근이고 나머지 19kg는 체지방입니다. 다이어트만 엄청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저의 추천은 본인이 편안한 체지방률을 찾으시고 약간의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시면서 수행 능력 증가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근성장은 자동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중 증가로 인한 골격근, 스트렝스 증가 효과는 초기에 집중된다. 오히려 후반으로 갈수록 근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 두 번째, 10%에서 20% 내에서 본인에게 편안한 체지방률을 찾고 점진적 과부하를 하는 것이 근성장의 핵심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